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또 테슬라 이야기, 특히 자율주행에 대해서 오늘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크루즈도 있고요. 이미 크루즈 사고에 대해서 약간 전해놨는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HK 리님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테슬라의 이제 크레딧 레이팅이 생각만큼 못 왔죠. 이게 여전히 정크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가 좀 황당해서 무디스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평가도 좀 안 좋죠. 뭐라 그랬냐면 모델 수가 별로 없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다른 이제 내연기관들은 모델을 많이 내놓는다 그러는데 지금 이 변하는 판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술적 변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워낙 이분들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니까요. 현재 여기서 모델 수를 늘리게 되면은 전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플랫폼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수익이 그렇게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도 어차피 그 얘기인 즉슨 좀 있으면 사이버 트럭 나오고, 그리고 어제 얘기했듯이 세미 트럭도 디플로이가 되고 커버하는 에리어가 더 많아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러니까 모델 수를 최소화하면서 커버되는 에리어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때는 크레딧 레이팅을 바꿔줄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 이런 이유에 있어서 테슬라의 평가를 좀 박하게 해서 그거에 의존돼서 기관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진짜 이 타이틀대로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죠. 지금 워낙 매크로 상황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상황은 지금 어디로 튈지 잘 몰라서, 근데 요 평가만큼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얘기인데요. 엔비디아 주식이 한번 폭삭 가라앉았다가 약간 회복했지만 지난 5일간 성적을 보면 엄청 많이 내려가 있죠. 지금 미국이 엔비디아나 AMD에 AI 칩을 팔지 말라고 중국이 엄청 큰 손인데 거기다 이제 팔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직격탄이 나와서 테슬라도 걸리는 거 아니냐. 근데 테슬라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소화를 하죠.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에 들어가는 칩은 아주 최선단 노드는 아니죠. 지금 한 14나노 정도인데 거의 리밋입니다. 거의 선단, 아주 최첨단 넘어가나 마나 곡인데, 물론 이제 다음 세대는 더 바뀌긴 하는데 아직은 반도체적인 면에서 걸리지 않고 이게 테슬라에 영향을 줬다고 그러는데 요것도 저는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엔비디아야 당연히 지금 걸려있는, 라이센싱이 걸려있는, 엔비디아도 나름 디펜스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최첨단 AI 칩이 지금 중국에는 못 파는 건데 기존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게 퍼죠. P 레이시오가 사실상 퍼나 P 레이시오는 똑같은 건데 이게 약간 미래가 선반영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폭삭 주저앉은 건데, 참 이런 거 보면서 결국 중국을 완전히 이제 끊어내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당연히 지금 중국하고는 그런 관계는 또 이해되고 당연히 지금 미국이 그런 거에서 이해는 되는데 워낙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좀 그래도 전 세계가 좀 합심을 잘 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중국이 그동안 더러운 일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미국에서 AI와 자동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뤄낼지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거고, 테슬라가 하니까 딴 회사가 가능하다는 전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테슬라 거의 미친 기업이고요. 다른 회사들은 어제 얘기했듯이 그런 더러운 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손대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장을 많이 이전했는데 초장부터 여기다 공장 짓고 한 진짜 다 해외에 짓겠다라는 걸 여기서 해가지고 성공한, 정말 전무후무한, 포드나 테슬라 말고는 그 역사를 쓴 기업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라서 대단한 거지, 다른 회사들은 과연 이 파고에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많은 더러운 일과 그런 것들이, 특히 미국은 그걸 좀 알아야 되긴 합니다. 정말로 제조에 뛰어들게 되면 얼마나 손이 더러워지는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핵심인 GM 크루즈입니다. 이제 GM 크루즈가 리콜을 했습니다.
야, 여기도 리콜을 하네요. 예, NHTSA가 리콜을 때렸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몇 대나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봐라, 뭐 문제 많다. 근데 좀 그 디테일을 보니까, 참 자율주행이, 이런 면들이 참 놀랍게 다가왔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겠구나. 참 이게 어렵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방식이 여전히 저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같이 성장을 해야지 이게 따로 뛰어서 하면 참 어렵다라는 게. 자, 디테일이 뭐냐면요. 왜 리콜 났냐면 사고가 났습니다. 크루즈가. 근데 크루즈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고요. 무인으로 다니는 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내에서 무인으로 다니는데 밤 10시부터 6시. 그래서 제가 테스트하기가 예, 그쵸. 좀, 마음은 가서 저도 타보고 싶은데, 웨이모 1도 있고, 앱만 깔면은 미국은, 저렇게, 크루즈도 그렇고, 가서 밤에 무인으로, 웨이모는 아니지만, 근데 뒤에 이제 웨이모는 피닉스 다운타운에 이미 무인으로 테스트하고 있죠. 이것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크루즈뿐만 아니라 웨이모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시장까지 나서서, 애리조나 피닉스 다운타운에 이제 들어가서 더 어려운 에리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무인으로요. 근데 이제 크루즈는 밤 10시라서, 저도 제 생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떤지 궁금하긴 한데, 거기서 속도 제한으로 무인으로, 아예 사람 없이, 세이프티 드라이버 없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사고 난 게, 이제 unprotected left turn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이죠. 참 사고 나기 좋죠.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그쵸. 이게 크루즈 탓도 있긴 한데, 크루즈가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런 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크루즈가 디펜스를 뭐라 그러냐면 6월 한 달만 more than 123,560번을 사람 없이 이런 unprotected left turn을 했는데 사고가 딱 이번에 한 번 난 겁니다. 그러니까 123,560분분의 1인 거죠. 그래도 안 됩니다. 로보택시는. 이게 참 숫자가 저한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상대 차가 과속을 했습니다. 이게 참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데, 그러니까 저 정도 하는 경우에서 상대 차가 없었냐? 있었다라는 거죠. unprotected left turn에서 뭐 그냥 한밤중이니까 뭐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다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재현이 됐었는데, 이게 밤이니까 상대 사고 낸 차가 과속을 해서 그냥 박은 거죠. 시내에서 15마일 이상 갑자기 이제 뛰어들었는데, 이때 이 차가 지금 크루즈가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지 저걸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이제 우왕좌왕하다 이제 사고가 난 건데, 그래서 NHTSA는 뭐라고 리콜 때렸냐면은, 니네 속도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라는 건데, 기본적인 속도 계산은 이미 얘가 어느 정도 합니다. 못한 게 아니라 하는데, 이제 한밤중이니까 그냥 아마 냅다 밟았겠죠. 엄청. 그러니까 이런 사고, 요즘 이런 교통사고 갖고 판단하는 변호사님도 많은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unprotected left turn에서 상대방이 한밤중에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갑자기 인터섹션에서 가속을 해서 이 지금 크루즈 차를 박았는데, 어쨌든 NHTSA는 속도 계산 미숙으로 그래서 리콜을 때렸고, 한 80대 차들이 로보택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 근데 참 숫자가 123,560번 이상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가 그중 한 번. 참 저 숫자만 보면은 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저 정도로 체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FS 베타가 믿고 못 맡기죠. 근데 웬만한 걸 잘해서 그냥 조금 긴장감을 낮추고 전방만 잘 주시하면은 안전하게 이 정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웨이모 뭐 하나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러다 죽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닉스 다운타운까지 이제 파고드는 거죠. 캘리보다는 좀 웨이모는 애리조나랑 좀 짝짝꿍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여기서 먼저 디플로이 한 것도 있고 주랑 시티랑 좀 잘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왜냐면 웨이모는 캘리포니아에 최근에 랭킹도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에서 이제 랭킹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좀 잘 안 내는 듯이 보이죠. 테슬라를 닮아가는 건가요? 근데 피닉스에선 열심히 좀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시티까지.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무인 택시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뿐만 아니라 애리조나라든지. 심심치 않게 보여서 느낌은 미래가 다 온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마지막 진짜 라스트 터치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텍사스를 연계해서 클래스 A 트럭까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미 레벨 4로 세이프티 드라이브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류를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는 어제 얘기했듯이 캘리포니아 위주로, 그리고 웨이모는 애리조나, 텍사스, 물론 이제 텍사스에 테슬라 공장이 있지만 이제 지금 아직은 빌드업하는 중이니까 램프업하는 중이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좀 지도가 이렇게 짜여지지 않나. 결국은 서부 쪽을 위주로 아무래도 인구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빨리 클래스 A 트럭에 지금 테슬라도 지금 본격적으로 서비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느낄 정도니까, 근데 약간 그 라스트 터치가 참 애매하다. 근데 클래스 A 트럭은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근데 이 판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돈 먹는 하마라서 돈을 정말 수십조를 그냥 미친듯이 그냥 집어먹는 동네라서 계속 이런 스타트업들이 생겼다가 엄청나게 이제 합종 연행돼서 이제 빅컴퍼니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200조 원 넘게, 지금은 뭐 300조 원 가까이 갔을까요? 여기 이 시장에 투하된 돈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구조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밸리를 넘어야죠. 이 마이너스 밸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를, 성공하는 거를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앞선 이런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실례로 죽스는 아마존한테 인수돼서 뭐 노는 건 아니고요.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 여기도 로보택시 하려고 하는데, 재미난 뉴스가 오로라라고 여기에 또 스타트업이 있죠. 여기도 많은 내연기관들이 좀 투자를 했죠. 일부 지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결국은 좀 힘든가 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자기를 좀 팔으려고 하는 얘기들이 술술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한 번의 이런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스타트업들 중에 지금 워낙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신생회사들이 좀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좀 연합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런 그림이 생겨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지금 테슬라의 분기별 발표를 보면, 파이낸셜 리포트를 보면은 뎁도 적고, 그리고 매출은 정말 무슨 아이디얼하게, 정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듯이 무슨 스타트업 발표장마다 순위가 지금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장부상 정말 좋은데, 이거를 단지 모델 수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런 회사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났는데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폭스바겐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기왕 보는 김에 이제 경쟁사들을 줄줄이 보는 거죠. 폭스바겐도 영 이상한 짓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블룸버그 하이퍼드라이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CEO가 바뀌었죠. CEO가 바뀌어서 더 EV로 트랜지션을 빨리 가겠다 그러는데, 허버트 디에즈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새 CEO가 리더십이 더 뛰어난 건가요? 근데 노조의 반발이 참 심할 텐데, 그러니까 윗선은 빨리 가야 된다 얘기하고 아래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과연 근데 디에즈도 평가가 리더십이 꽤 괜찮은 편으로 나왔는데 더 센 분인 건지 과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오는 얘기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차량들의 소프트웨어 에러가 굉장히 많고요. 포르쉐 자체가 워낙에 소프트웨어 자체로 에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시승해보고 이건 아닌데 진짜 여전히 그 느릿느릿하고 레깅한, 그러니까 기계적인 면은 좋을지 몰라도 전자적인 면은 개떡같은 차를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전기차도 OTA 전혀 안 됐죠. 작년에 보면 금방에서 테슬라 따라잡고 모든 게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이 막 작년에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제 채널에도 비판적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데 변한 건 한 개도 없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라이다를 $4 빌리언나 오더를 했다는데, 일단 소프트웨어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 회사는 라이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얘기하는 거지만 머리가 중요한 거지. 센서에 저렇게 저 돈이면은 차라리 소프트웨어를 더 바꾸지 않을까. 아직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자, 마지막은 어제 보충인데요. 확실히 테슬라는 이번에 보조금을 받을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퀘벡에 여러 택 회사들이 있어서 거기 기반으로 캐나다가 좀 이렇게 하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뭐 공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니켈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그래파이트뿐만 아니라 니켈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북미에서
원자재를 수급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그 비중을 맞춰주지 않을까. 역시 보조금을 대비하는 데는 귀신 같은 회사다.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연합해서 확실히 원자재를 미국 내 파는 차량들은 일단은 40%는 소량이나마 지금 100%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이 첫째 스타트가 40%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빨리 2, 3년 안에 램프업해서 7, 80%를 맞춘다 그러면은 충분히 보조금이 이런 행보라면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금 확률이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뉴욕 버팔로에도 테슬라 공장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전기차 쪽이 아니라서 그렇지. 거기는 이제 솔라 쪽이나 지금 슈퍼차저 쪽이긴 한데 거기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버팔로가 퀘벡에 그래도 가까운 편이거든요. 물론 한국 기준은 엄청 멉니다. 그 가까운 건 아닌데 미국 기준은 그래도 테슬라의 다른 공장보단 가깝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또 준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유력합니다. 그치만 차 만드는 거는 아직 워낙 지금 테슬라 공장을 원하는 데가 많아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딜이 확실히 돼야지 아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